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네트워크 소식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메인넷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파이 뮤직 아트 페스티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공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각기 다른 주제로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전에 공지가 되었던 이 인포그래픽과 오늘 공지사항을 보면 서로 다른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 6월 이 아트 페스티벌 주제가 조금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지글을 잠시 읽어보면요. 5월에 기쁘고 성공적이었던 이 사진 아트 페스티벌 이후에 우리는 파이오니어들이 즐기고 참여할 새로운 매체와 채널을 지원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아트 페스티벌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파이 커뮤니티 음악적 재능을 자랑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미 음악 작가인 경우 파이를 최고라고 파이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는 파이오니어들의 일상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 보세요. 음악 애호가이지만 처음부터 음악을 만드는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음악 창작을 돕는 AI 툴이 새롭고 흥미롭게 여러분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 방법은 이 페스티벌 파이어사이드 포럼 내에서 파이 뮤직 채널에 접속을 하시고요. 제출물은 여러분이 직접 제작한 오리지널 음악이어야 되며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비디오 파일로 업로드를 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 링크를 통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겠지만 이런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난 5월의 행사처럼 파이어사이드 앱에 접속을 하시면 파이 뮤직이라는 채널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벤트에 참여할 음악을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아트 관련 이벤트에서는 물론 주제는 지난 5월 이벤트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참여 방법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요, 파이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이 파이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던 이 텔톡 계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텔톡의 지갑이 다시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텔톡 관련 스토리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톡이라는 것은 중국을 기반으로 한 파이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텔톡의 지갑은 파이도어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더라도 다른 앱 지갑들과 개인 지갑들과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파이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3천만 개 이상의 지금 파이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개인 지갑은 아니고 파이 프로젝트의 이 메인넷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이 계정은 자주 미디어에서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의심이 되는 거래들이 이 텔톡 생태계에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되는 거래라면 현금이나 타 암호화폐를 파이를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거래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파이 폐쇄형 메인넷 생태계에서는 그런 현금 거래, 타 암호화폐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이 텔톡 메인넷 지갑 계정이 거래가 멈추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출금이 불가해졌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텔톡 계정에서 이 거래가 모두 막혔을 때 이 텔톡 관리자들은 X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 지갑의 거래가 막힌 부분들이 본인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며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막힌 것 같다. 이 이슈는 코어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쭉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이 문제가 터진 시점에 코어팀 멤버 중 한 명인 크립토킹이 한 일본 개발자에게 텔톡의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 데이터를 요청을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본 개발자는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텔톡의 현금 거래나 여러 리스크가 있는 자료들을 코어팀에게 전달을 해놓고 있었던 상태인데요. 너무도 우연히도 코어팀 멤버인 크립토킹이 일본 개발자에게 텔톡의 거래 자료를 뽑아서 달라고 했던 시기와 이 텔톡의 지갑이 거래가 정지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 개발자와 코어팀이 디스코드 방에서는 대화를 나누는데 텔톡 개발진들의 항의를 코어팀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거나 때로는 매우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들을 보았을 때 이 텔톡의 지갑이 기술적인 문제로 일시적인 정지가 된 것이 아니라 코어팀에 의해 동결 조치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거래 중지는 무려 23일간이나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23일 동안 또 하나의 핫토픽이 하나 존재했었습니다. 만약 이 3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동결이 된 것이 맞다면 이 폐쇄형 기간에는 이 파이코인을 지금 당장 입출금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만, 만약 이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이 3천만 개의 파이 코인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인데요. 현재 이 파이 블록체인의 현 기술적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자면 이 파이가 오픈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 동결되었던 3천만 개의 파이 코인을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파이코어 팀 멤버 크립토킹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23일이 지나서 오늘 이 텔톡에 이 3천만 개가 들어있는 이 지갑에서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X 텔톡의 지금 정식 계정을 가보면요, 좀 흥미로운 소식이라고 지금 포스팅이 올라왔는데, 텔톡 지갑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며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다시 온라인에 돌아왔음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뢰와 지원을 보내주신 놀라운 이 글로벌 커뮤니티에 감사드리고, 텔톡팀은 귀하의 파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게 파이코어 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파이 생태계의 성장과 글로벌 구현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와 흥미로운 개발 소식을 기대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20시간 전에는 이 왕이 다시 귀환했다라는 포스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동안 거래가 멈춰진 것이 동결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코어팀 측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어떤 투명한 대화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텔톡 지갑이 다시 거래가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이 공식적인 코어팀의 답변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에 관련된 추가적인 대화나 내용들이 있다면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텔톡 계정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반응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이 스토리를 X에 오늘 오전에 공유를 해놨었는데 현재 많은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댓글을 좀 읽어드리자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이를 모은 이 텔톡을 막지 않는다면 파이가 5년 동안 걸어왔던, 즉 어떤 코인들도 하지 않았던 수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자들도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또 문제가 있는 지갑을 코어팀도 동결할 수 없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법적인 파이 현금 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어떤 식으로 가능해질까요?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요? 파이를 현금으로 매집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 저도 그러고 싶지만 참고 있는데 말이죠. 코어팀이 금지한 현금 매집 행위를 하는 계정과 이 지갑에 대해서 코어팀이 불법 행위를 검증할 방법조차 없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결국엔 동결도 불가능해서 방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이건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의견을 공유를 해주신 분도 있으시고요. 또 반대로 중국의 한 유저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초기 생태계의 경우 인위적으로 죽이기보다는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결정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이 강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장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위챗처럼 사용자가 10억 명 이상으로 성장한다면 이 파이에 대한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옹호를 하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글을 쓴 유저는 중국 쪽 유저, 그리고 텔톡 생태계에 관련된 유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좀 더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여러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3일 동안 일어났던 부분이 정말 동결이 아니고요, 어떤 기술적인 오류가 맞는지, 그래서 텔톡이 주장한 바가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코어팀이 현금거래 정황들을 밝혀내지 못해서 일시 동결을 했다가 다시 풀어낸 것인지, 아니면 텔톡의 3천만 개 파이가 현금 거래자들의 파이 외에도 정식 이 거래자들의 파이도 너무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메인넷 계정을 풀어준 것인지, 아니면 오픈 메인넷 전환 시 이 3천만 개 파이 코인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태라면은 오히려 생태계를 지키려고 동결을 했던 이 3천만 개 파이가 오픈 메인넷 전환 시 패닉셀과 대량의 매도 물량으로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파이코어 팀이 고심 끝에 이 파이를 순리대로 움직이도록 풀어준 건지, 이렇게 너무나 셀 수 없는 추측들과 옵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찾아보고 관련 스토리가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